내일까지 나가. 더는 못 참아.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서울 성북구 골목 안쪽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좁은 공간에 할매 분식이라는 간판이 비스듬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두 손을 모은 채 건물주 앞에 서 계셨습니다. 등은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건물주는 명품 가방을 든 40대 여자였습니다. 짙은 화장에 반짝이는 보석 반지를 낀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재개발 회사 직원들인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덕이었습니다. 이 분식집을 운영한 지 어언 50년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비좁았습니다. 테이블은 4개뿐이었고 모두 낡고 흠집투성이었습니다. 벽에는 손으로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떡볶이 3,000원, 김밥 2,500원, 라면 3,000원. 요즘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주방 쪽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떡 할머니, 학생들과 찍은 사진, 동네 어르신들과의 기념사진,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건물주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이 골목 전체가 재개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가게만 안 나가면 우리가 다 피해예요. 보상금도 넉넉히 드린다고 했잖습니까?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가 제 인생입니다. 건물주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인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장사도 안 되는 낡은 가게 하나 붙들고. 할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이런 분식집은 아무도 안 찾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요즘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대부분 옛날부터 알던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발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생긴 프랜차이즈 분식집으로 다들 갔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는 곳으로. 임대료는 석 달째 밀렸고 전기세도 2달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어제 팔은 김밥 3줄 값이었습니다. 건물주는 더 이상 기다릴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뒤따라가던 정장 남자들도 순덕 할머니를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따라갔습니다. 딱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순덕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골목을 스쳤습니다. 낙엽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오후 3시. 장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50년을 지켜온 이 자리,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이 가게, 남편이 떠난 후 30년을 혼자 지켜온 이곳,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순덕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순덕 할머니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습관이란 무섭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면서도 몸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손질해둔 파를 썰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적막한 가게에 울렸습니다. 리듬이 있었습니다. 50년간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떡볶이 떡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김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975년 봄이었습니다. 25의 젊은 신부였던 순덕은 남편과 함께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골목은 한적했고 사람들은 낯선 얼굴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궁중 음식을 만들던 분 밑에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선시대 마지막 주방상궁의 제자였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서 7년을 사사받았습니다. 궁중 떡볶이, 궁중 만두, 어란, 신선로. 일반 사람들은 평생 맛볼 수 없는 음식들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궁중 요리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왕실 음식은 박물관 속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덕은 자신이 배운 기술을 숨겼습니다. 대신 서민들이 좋아하는 분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자신의 비법을 조금씩 녹여냈습니다. 떡볶이 국물에는 멸치와 다시마뿐 아니라 표고버섯과 황태를 넣었습니다. 궁중에서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고추장 양념에는 배즙과 매실청을 넣어 단맛을 냈습니다. 인공 조미료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야채는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무는 소금에 절인 후 참기름에 살짝 볶았습니다. 시금치는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완전히 짰습니다. 당근은 곱게 채 썰어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 볶았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쪽 분식집이 맛있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돌았습니다.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방과 후면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 아이들이 삐까뻔쩍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골목에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요리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원하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골 학생들이 졸업하고 떠났습니다. 골목은 점점 쇠락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강남으로 신도시로 떠났습니다. 남은 건 늙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순덕도 늙었습니다. 등은 굽었고 무릎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맛은 여전했습니다. 떡볶이를 저을 때의 손놀림, 김밥을 마는 솜씨. 50년의 내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에도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김밥 한 줄 주세요. 순덕 할머니는 정성껏 김밥을 말았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김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여기 김밥이 최고야. 그 말 한마디가 순덕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사실, 내일이면 이 가게가 사라진다는 사실,
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후 2시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비싼 카메라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여기가 할매 분식 맞나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SNS에서 봤어요. 여기 떡볶이가 정말 맛있다고 해서요. 순덕은 의아했습니다. SNS라니요. 자신은 그런 것을 할 줄 몰랐습니다. 휴대폰도 옛날 이지폰이었습니다. 누군가 올려준 걸까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남자가 주문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냄비에 떡을 넣었습니다. 양념을 부었습니다. 양파와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어묵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은 계란을 반으로 갈라 얹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고소한 향이 가게에 퍼졌습니다. 남자는 첫 입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떡볶이요. 아니, 이건 그냥 떡볶이가 아니에요. 남자는 계속 먹었습니다. 한 입, 두 입, 세 입.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남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순덕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서 요리를 배우셨어요? 순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래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날인데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궁중 요리를 배웠습니다. 옛날에 남자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궁중 요리요? 정말요?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강현준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10년간 요리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했고 작년에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전통 음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에 음식 이야기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현주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떡볶이에 표고버섯 육수가 들어갔죠? 그리고 배즙도요. 고추장 양념에는 매실청과 간장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현준이 설명했습니다. 저도 궁중 음식을 공부했어요. 프랑스에서 한식을 소개하려고요. 하지만 제대로 된 맛을 못 찾았어요. 책으로만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를 만났습니다. 현주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SNS 화면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할매 분식에 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곳을 다녔던 사람들이 올린 추억의 글들이었습니다. 어릴 적 먹던 떡볶이 맛이 그립다는 글,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 없다는 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다니. 하지만 곧 현실을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내일이면 이 가게 문 닫습니다. 재개발 때문에요.
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내일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대료를 못 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네요. 현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덕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현준이 웃었습니다. 돈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SNS에 이 이야기를 올릴게요. 할머니의 진짜 정체와 이 가게의 위기를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이런 보물 같은 곳이 사라진다는 걸요. 순덕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습니다. SNS 글 하나로 뭐가 달라질까요? 하지만 현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믿어보세요, 할머니.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날 밤 현준은 긴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요. 떡볶이 사진, 가게 앞모습, 그리고 순떡 할머니의 주름진 손 사진. 제목은 이랬습니다. 사라지는 마지막 궁중 요리사의 분식집. 글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떡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짐을 싸야 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10명, 20명,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에는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가게 앞으로 다가가자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SNS 보고 왔어요. 떡볶이 먹을 수 있나요? 마지막이라고 들었어요. 꼭 먹어보고 싶어요. 순덕은 현준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글 때문에? 현준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난리예요. 공유가 5만 번 넘게 됐어요. 댓글도 1000개가 넘었고요. 다들 이 가게를 살리고 싶대요. 순덕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줄 앞쪽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요리학원 다녀요.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남자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설거지 할게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1명, 2명 자원봉사자가 늘어났습니다. 가게는 순식간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떡볶이가 끓고 김밥이 말려나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지시를 했습니다. 떡은 이렇게 삶아야 해요. 너무 오래 삶으면 퍼져요. 고추장 양념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야 해요. 타면 쓴맛이 나거든요. 젊은이들은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TV 뉴스팀도 왔습니다. 기자가 순떡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궁중 요리를 배우신 게 사실인가요? 순덕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배움, 50년간 지켜온 가게, 그리고 오늘의 위기. 인터뷰 영상은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제목은 사라져가는 전통의 맛, 시민들이 살렸다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사람들이 계속 왔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떠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준이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평소의 10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 밀린 임대료 낼 수 있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연락을 했어요. 프랑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래요. 한국에 올 예정인데 꼭 할머니를 만나고 싶대요. 순덕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미슐랭이 뭐예요? 현준이 설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레스토랑 평가예요. 3스타는 최고 등급이고요. 그 셰프가 할머니 음식을 먹고 싶대요.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걱정 없이 잠드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50년을 지켜온 가게가 내일도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골목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건물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주는 새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춘 계약서였습니다. 재개발 계획도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가게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여론의 압력이 컸습니다. 구청에서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가게는 이제 지켜야 할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약속된 손님이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셰프 가브리엘이었습니다. 60대의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젊은이처럼 빛났습니다. 현준이 통역을 맡았습니다. 가브리엘 셰프는 조심스럽게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박물관에 들어가듯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특별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을 더 들였습니다. 육수는 3시간 동안 끓였습니다. 떡은 직접 빚었습니다. 어묵은 재래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양념은 7가지 재료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첫 입을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브리엘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50년의 시간이 담긴 맛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가브리엘은 순덕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언어가 달랐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요리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순수한 마음은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가브리엘은 제안을 했습니다. 파리에서 팝업 레스토랑을 열자고 했습니다. 한 달간 순덕 할머니의 음식을 선보이자고 했습니다.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무슨 파리까지요. 하지만 현준이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할머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맛을 알아야 해요. 한국 음식의 진짜 가치를요. 가브리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순덕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석 달 후 순덕 할머니는 정말로 파리에 갔습니다. 현준이 동행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작은 공간에서 팝업 레스토랑이 열렸습니다. 이름은 할매의 부엌이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라 퀴진 디 그랜드 마이너스 엠네이였습니다. 예약은 오픈 하루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미슐랭 평가단도 왔습니다. 유명 요리 평론가들도 왔습니다. 그들은 순덕 할머니의 떡볶이를 먹고 놀랐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음식에 이렇게 깊은 맛이 있다니. 한 평론가는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할머니가 보여준 진정한 맛의 철학. 기사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 달의 팝업이 끝나고 순덕 할머니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골목은 변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되었지만 옛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할매 분식 간판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예전 간판을 다시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낡았지만 정든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비좁았습니다. 테이블도 4개뿐이었습니다. 가격도 그대로였습니다. 떡볶이 3,000원, 김밥 2,500원. 하지만 이제는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옛날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40대가 된 중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여기서 떡볶이 먹던 학생들이에요. 순덕은 기억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감동했습니다.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순덕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현준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이제 그는 순덕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궁중 요리의 비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후회 없으세요? 현준이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5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도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현준이 웃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전설이에요. 순덕은 손을 저었습니다. 전설은 무슨,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랜 시간 한 가지를 지켜온 정성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순수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골목에 저녁 불빛이 켜졌습니다. 할매 분식의 간판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50년을 견딘 가게는 이제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슴 따뜻한 할매 분식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박순덕 할머니의 떡볶이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꾸준히 지켜온 소중한 가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순덕 할머니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숨은 보석 같은 가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